안녕하세요. 오늘은 짧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배경이 과학교육, 과학교사다 보니까 과학 철학 쪽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나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철학을 과학교육론 또는 뭐 예컨대 제 전공인 질적연구 방법을 하는데 과학 철학을 왜 하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죠. 철학은 philosophy, 그래서 지식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면 과학 철학은요. 과학 지식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약간 무식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안다는 것, 인식이냐, 인지냐, 지각이냐 감각이냐, 그때 이제 용어 다르다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게 쓰인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철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과학 지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게 과학 철학이에요. 그리고 과학 지식이 어떻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학을 하느냐라는 게 탐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과학 탐구. 근데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가르치면 티칭 앤 러닝을 하면 아이들이 가장 잘 배운다네요. 교수님들이 알고 계시는 중고등학교 때 과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던 실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귀남 연역 기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탐구, 거기에 따라서 교사의 역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 익숙하시죠? 이렇게 얼굴, 머리와 얼굴의 차이도 말씀드렸죠. 페이스하고 헤드 이렇게. 그래서 이거예요. 2500년 철학을 과학 철학의 이름으로 쫙 매핑을 해보면 있는 건 있는 거죠. 실제론, 리얼리즘. 경험해야 알죠. 경험주의. 그러다가 그게 아닌가 보다 그랬어요. 이성이 답이었어요. rationalism, reasoning으로 하는 거 있죠. 경험해야 알고 귀납. 이성적으로 논리 연역이죠. 그 포퍼. 연역의 대표 철학자. 반증주의라고 부르시는 거. 그러다가 그게 아니다 라고 알게 된 거죠. 주관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더라. 그때그때 달라요 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근데 코로나의 출발점이 미국이다. 중국이 지금 난데없이 그러고 있죠. 중국이다. 정답 뭘까요? 몰라요. 상대적이에요.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해석주의. 각자 나름의 코드를 가지고 코드 CODE를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 디코딩이라는 입장도 있고요. 쿤에서 이제 구성주의 현상학 필요하니까 하는 거다. 실용주의 퍼스 기축법 만든 사람, 정리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주의 다 달라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라고 나오는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할 거는 요거예요. 보시면 그림, 왜냐면 상징이 제일 어렵대요. 언어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꼬마 때는 물론 언어를 많은 어휘도 모르고 많이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림이나 뭐 세 가지 표상 방식, 그래서 이제 브루너도 얘기했었죠. 작동적 표상. 시소 생각해 보세요. 시소. 타봐야 안다. 또요.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이쪽에 엄마가 앉고 이쪽에 아기가 앉고, 그러면 아기가 조금 이렇게 뒤로 앉아야 되고 엄마는 조금 앞으로 앉아야 되고 밸런싱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공식으로 해도 알죠. 우리는 이렇게 제일 쉬울 때는 뭐라고요? 몸으로 인액티브,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림으로 하면 쉽대요. 과학교육론도 철학도 그런 것도. 그래서 이제 예술을 통해서 과학으로 철학으로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게 다가간다 그러거든요. 요게 팝아트예요. 팝아트. 저희 이 그림도 봤었죠. 수업 시간에. 앤디 워홀이라는 미국 팝아트 예술가. 뭘로 아름답네요. 그러니까 제클린도 있고, 그 다음에 캠벨 깡통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죠. 똑같은 거. 이거 왜 그랬을까? 이게 진짜 워홀이에요. 앤디 워홀. 자기 실물이고 자기 이제 초상화가 아니고 사진인 것 같은데요. 예. 팝아트. 그래서 이제 복사기 인쇄 프린팅을 하는데 복사를 하는데
실크 스크린 해서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잉크 발라가지고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 현대 포스트 모던의 인식론을 다 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볼까요? 이렇게 여러 색깔로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많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흥하든 망하든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시도를 요렇게 인류 조금 뻥을 치면요, 근대와 2500년 동안 진도가 나갔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래서 여기 제가 무리하게 과학의 역사, 2500년의 역사 뭐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리고 제 맘대로, 또는 뭐 가끔씩 엉뚱하게 요렇게도 나타냈었죠. 고대 그리스 이데를 말한 플라톤부터 지금까지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포스트 에브리띵이라고 불러요. 포스트 컨스트럭티비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포스트 에브리띵이다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전체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여기 보세요. 근대 철학, 모더니즘. 과학 철학이나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누구든 간에 여기에 소속돼요. 어떤 입장이 더 강하냐가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탈근대라고 하니까 좀 낯설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모더니즘 그 이후란 뜻이에요. 모더니즘과는 다른 현대 철학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17세기까지 17세기 벗어난 그 모더니즘, 이게 이성의 힘으로, 근대 철학에서는 이성이 꽃을 피웠던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과학이죠. 과학. 우리 거 자연과학. 자연과학이 최고의 지성적인 활동이었어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인간의 활동. 그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되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스트, 전통적으로 존재론 있죠. 존재론하고 인식론하고 꼭 질문하셔야 돼요. 뭐가 있다는 거야?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알아낸 거야? 존재한다? 안다? 어떻게? 라고 하는 게 방법론이죠. 근데 근대는 비잉이에요. 비잉의 존재론. 비잉의 존재론. 그럼 현대는요, 생성의 존재론이라고 불러요. 비커밍의 존재론.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대에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주체 생각해보세요. 주체. 인간 주체 그러시잖아요. 나. 인간 주체성. 아니면 선생님들 나는 나다 라고 할 때 나. 셀프. 이성. 나. 어때요? 응애 하는 순간 딱 고정돼 있어요. DNA 속에 뭐 인크립션 돼 있든 간에 어떻든 간에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는 나예요. 존재가 픽스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자라면서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develop, 펼쳐진다 그러죠. 이 꽃봉울이 이렇게 접혀 있다가 해 비치면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develop, 전개된다 라고도 표현하고요. unfolding 또는 evolve, 이렇게 전개되어 나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being의 존재론이에요. 요거. 근데 현대는 그게 아니에요. becoming의 존재론이래요. 그래서 생성 존재론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리고 현대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시뮬라크르의 시대다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들 시뮬라크르에 익숙하시죠? 시뮬레이션 때문에, 과학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시뮬라크르고요.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허상이라고 번역해요. 허상.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전기 생산하느라고 튜브 연결되어 있는데 허상을 그리고 있죠.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허상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러면 현대 철학하고 비잉의 존재론하고 비커밍의 존재론이 뭐가 다르냐? 이게 문제인데요. 앤디 워홀이 그려낸 게 요거래요. 생성 존재론. 이렇게 마릴린 먼로에서 잠재적인 거. 나는 포스트 모던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비커밍의 존재론이고, 요건 아까 뭐라 그랬죠? 비잉의 존재론. 비잉, 동일성.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가끔씩 내가 카피가 만들어진대요. 나의 카피. 예를 들어서 10대이나 20대이나 30대이나 술 먹었을 때나
이제 연애할 때나 교사할 때나 다르죠. 여러 가지 나의 모습들이 재현된다 그랬죠. 재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살짝 바뀐다고. 근데 그게 이제 여기는 나는 원래 존재는 고정돼 있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시뮬라크르, 여러 가지 선생님들 모습 속에 20대의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길어져 올라오고요. 길어져서. 그 다음에 30대의 나는, 나 30대는 이랬어. 40대는 이랬어. 아니면 나 초등학교 때는 이랬어. 선생님들의 존재가 하는 순간 이렇게 딱 비잉으로 굳어진 게 아니고요. 새로 계속 영원히 만들어진대요. 그게 이제 생성 존재로네. 그게 뭐가 될 거냐? becoming. 선생님들 지금 교사라는 존재로 becoming 되고 있어요.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모로 becoming 되면서 그때 이제 부모라는 존재가 또 이렇게 그때 딱 길어져 올라오고요. 이렇게 뭐 결정 만들어지듯이 크리스탈이 이렇게 굳어지듯이 여건에 따라서. 근데 이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졌다가 또 다른 존재로 바뀌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 디퍼렌시에이션, 차이 생성이라고 번역해요.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는 죽은 거랑 똑같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은 또 저희도 이제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영원히 살고 싶다. 근데 만약에 영원히 사는데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오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에 있었죠, 왜? 그래서 죽으려고 막 그 욕조에 토스트기 떨어뜨려 보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다음날 아침 7시면 또 깨어나는 거야. 영원히 같은 날이 반복되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선생님들의 존재론이 바뀌었다. 비잉에서 비커밍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나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대의 나, 30대의 나, 40대의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 간다고요. 이거를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체예요. 니체. 프리드리히 니체. 신은 죽었다. 니체 아시죠? 독일 철학자.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평가되는. 그 양반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원회귀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히 돌아온다. 그런데 조금씩 다르게. 그러니까 용어를 구분하셔야 돼요. 영원 반복이 아니고요. 영원회귀. 돌아는 오는데 똑같은 내가 아니고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스님들도 보세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확 달라지면 못 알아보겠죠, 주변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씩 달라져서 나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이게 픽스된 게 아니고요. 여기는 비잉은 내가 딱 픽스된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근데 그게 바뀌어 간다 라고 표현돼요. 그래서 이게 근대와 포스트 모던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내 존재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하시죠. 근데 어떻게 말씀드려 볼까요? 저는 사범대 과학교육과를 가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표현을 하면 문과로 바꾼 거죠. 과학교육을 전공하면서. 과학교육은 문과학문이에요. 그리고 저도 만약에 영원히 천문학을 할 수도 있었겠죠. 기상학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과학교육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국문학과를 갈 수도 있었을 거고. 그게 차이 생성이에요. 선생님들도 만에 하나 나는 교사 말고 다른 걸 해볼래.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디퍼렌시에이션. 이거 디퍼렌셜 그러면 뭐예요? 우리 걸로? 미분이죠, 미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그러면서 나의 동일성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어느 게 진짜예요? 비잉이 진짜예요? 비커밍이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를 앤디 워홀이 아까 여기 마릴린 먼로 그림 이분 있죠? 이분. 이 그림이 팝아트가 나타내는 게 그거예요. 마릴린 먼로의 비커밍. 너의 비커밍이 뭐냐고요? 당신의 존재는 뭡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세요. 앤디 워홀의 팝아트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 것은 여기 있죠. 시뮬라크르의 효과. 마릴린 먼로가 쿵짝쿵짝쿵짝쿵짝 하고 색깔이 다르면서 막 여러 버전이 나오죠. 이 버전 중에 하나가 막 이렇게 붉은색의 멀로가 쫙 이렇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40대의 멀로는요, 일찍 죽어서 뭐 60까지는 살지를 못했지만 막 반복되는 와중에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팝업돼서 나온다고요.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연결되어서 내 정체성이 굳어있는 게 아니고 20대에나 30대에나 40대에나 60대에나 사랑할 때에나 교사할 때에나 학생일 때에나 대학원생일 때에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일성이 먼저 주객이 전도됐어요. 제가 그때 옛날에 왜 그 말과 사물 푸코 얘기할 때 말이 먼저예요, 사물이 먼저예요? 저가 있고 곽영순이라는 말이 따라온 거예요. 곽영순이라고 부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존재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말과 사물 중에 말과 존재로 바꿔도 돼요. 말이 먼저 있고 존재가 따라와요. 존재가 있고 말이 따라와요.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라는 존재로 바뀌는 거래요. 어느 게 먼저예요? 아니면 저희 DNA 속에 원래 엄마라는 존재가 잠재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여기 보시면 시뮬라크르가 먼저냐 비잉이 먼저냐 이거예요. 비잉이 동일성을 비잉이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비잉 존재 딱 고정된 거 이게 먼저예요. 아니면 이거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이게 먼저예요. 막 반복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동일한 게 나온다니까요. 여기 있죠. 막 뭔가 차이를 만들다 보면 그 와중에 어떤 반복 동일성 이게 동일성이에요. 그게 발생한다고요. 제가 지금 스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동일성이 먼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대 철학은 뭐라 그랬죠? 근대 철학에서는 동일성이 있고 거기서 반복이 만들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 카피즈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은 이걸 뒤집었어요. 뭔가를 막 반복하다 보면 한 1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에 나의 존재가 요런 형태로 서머리가 된다고요. 비커밍이 돼서 찰칵하고 20대에 나는 참 내성적이었다. 20대에 나는 참 분노가 많았다. 이렇게. 영원히 그 상태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 20대의 저를 보고 간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의 존재를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30대의 나는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앤디 워홀이 이렇게 멀로의 그림을 또는 마오의 그림이나 뭐 캠벨 깡통도 그렇고요. 네가 생각하는 캠벨 깡통의 비잉이 뭐냐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마릴린 먼로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차이를 만들 도중에 가끔씩 어떤 반복이 나타난다고요. 어떤 동일성이 연결되어서 길어져서 올라온다. 그래서 보세요. 플라톤 이래로 철학은 왜 맨날 서구야 그러실 텐데 동양이 패권이 서쪽에 가 있다 보니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저희는 응애하는 순간 이렇게 비잉이 딱 타고나는 거예요. 가끔씩 다른 버전의 내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포스트 모던이 되면서 뒤집어요. 비커밍이다. 비커밍 되다 보면 가끔씩 뭔가가 비잉이 연결되기도 한다. 이걸로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데 비잉이냐 비커밍이냐. 비커밍 중에 비잉이 나오느냐 비잉에서 비커밍이 나오느냐. 또 있죠. 말이 있고 사물이 따라오느냐 사물이 있고 말이 따라오느냐. 다르죠. 그러면 선생님들 정체성도 보세요. 나는 아이덴티티 이 동일성이죠. 요거 자체가 동일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왜냐면 서구 철학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동일성의 철학에서 출발했거든요. 나의 동일성은 뭐예요? 내가 막 쿵짝쿵짝쿵짝쿵짝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수많은 차이들 중에 어떤 동일성이 잠깐 수렴되어서 나온다. 선생님들도 발령받고 한 3에서 4년 동안은 초임교사라는 열정적이고 애들하고 항상 다가서려고 하고 그런 동일성이 이렇게 딱 연결되어서 나와요.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한 5년, 6년 되면 좀 달라져요. 다른 욕구도 생기고 장학사 시험을 볼까, 대학원을 가볼까, 결혼을 해볼까 뭐 이런 다른 또 반복과 다른 차이 생성을 또 만들어내시거든요. 그럼 또 다른 정체성을 띠게 돼요. 그때 다시. 그래서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되기의 철학, becoming이라 그러고요. 한국말로는 차이 생성, 차생이라고 줄여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뭐라 그랬다고요? 차이 생성을 하지 않는 존재, 차이 생성을 하지 않는 당신, 영원히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당신은 죽은 것과 같다. 달라져라 하죠. 달라져라. 달라지자. 근데 그 달라지는 게 좋은 방향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밥 먹는 식사 메뉴가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죠? 아닌가? 반복. 영원 반복이 아니고 영원 회귀. 조금씩 다르게. 일신 우일신 그러죠. 저희 왜 한자 표현으로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득력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앤디 워홀의 다른 그림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워홀 더하기 멀로 이렇게 해서 마릴린 몰로만 막 뜨는데요. 가셔가지고 이 양반이 왜 그렸을까? 여기 마오쩌둥 그림도 있죠. 또 있고 캔발 깡통으로도 유명해요. 체게바라 그림도 있고 마이클 잭슨 그림도 있고 왜 그렸을까? 이 엘비스도 있어요. 그 양반들 사진 갖고 이렇게 실크 스크린 프린팅 작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무모하게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요. 근대 철학은 동일성의 철학이었다. 동일성의 존재론. 나의 비잉은 딱 픽스된 거다. 그럼 슬프죠? 아무리 해봤자 저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죠. You are destined to something. 이렇게. 그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백인에 비해서 열등한 레이스다. 이게 또 일종의 동일성이에요. 네. 그런데 포스트 모던으로 오면 차이의 철학, 비커밍의 존재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희가 두 단어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being의 존재론이냐, being. 그 다음에 becoming의 존재론이냐.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차이 생성의 존재론이냐, 아니면 동일성, being으로 딱 굳어진 존재론이냐. 그걸로 철학이 크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옛날에는 근대 철학에는 이랬고요. 동일성의 존재론. 지금 저희는요. 차이의 존재론. 그래서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교사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 티처. 동일성의 존재로 보면요. 해석이 안 돼요. 옛날에 기봉도 그림에 나오는 서당. 조선시대의 서당 훈장님하고 근대학교의 과학교사하고 2022년에 과학교사하고 정말로 인공지능 시대가 돼서 지식은 AI가 한대요. AI 튜터. 그때 인간 과학교사하고 존재가 다르죠. 만약에 100년 뒤에는 과학교사라는 데피니션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과학교사라는 데피니션이 이거잖아요. 이게 정체성. 이거. 이게 맞죠? 아니 저기 뭘 이렇게 이 해석이 옳은 것 같지 않으세요? being 이 아니고 becoming이구나.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장 큰 차이가 여자는 출산하는 거잖아요.
한 100년 뒤에는 그거 바뀔 것 같죠? 바뀌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잖아요. 10달 동안 캐리온 하려면. 여하튼 그래서 이게 크게 요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앞으로는 마릴린 먼로 그림을 보시면 이게 모더니즘하고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존재론의 입장 차이를 팝아트로 나타낸 거구나. 카피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철학용어로 시뮬라크르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또 이렇게 제가 맨날 변명처럼 왜 맨날 철학을 하는 거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철학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철학의 철학할 때 질문 3가지가 뭐라 그랬죠? 1번 존재론, 2번 인식론, 3번 방법론. 과학 철학에서 존재, 뭐를 있다고 봐요, 우리는? 존재한다, being. 우린 becoming 들어오면 골치 아프죠. 아닐 수도 있겠다. 별도 진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식론, 알아낸 거. 존재론하고 인식론의 징검다리가 뭐예요? 있는 거를 알아내는데 거기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how, bridge. 그게 방법론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학교육론을 하려면 철학을 알면 쉽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렇게 할 때 힘들어 하시는데 익숙해지면 제가 이렇게 요청하지 않아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거는 어떤 그림이랑 연결될까? 라고 이제 질문도 하시고 그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